오늘 2020년 4월 21일 오후 3시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공유성북 원탁회의, 문화연대,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예술인 소셜유니온,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공동 주최를 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오늘 토론회, 온라인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긴급 토론회 사회를 맡은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의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제자, 토론자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요, 예술인 소셜유니온 위원장이시자 공유성북 원탁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하장호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총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앉아있는 순서대로는 아니고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토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먼저 홍우주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강정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기획자이시고 한국거리예술협회 운영위원이신 임현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작가이시고요. 공공연의 대표이신 옥민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박주연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문화감각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이신 양유현 선생님 오셨고요. 네, 오늘 마지막 토론을 해주실 분은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위기라는 게 그동안 잠재되었던 문화예술계 안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때문에 우리의 논의가 단순히 코로나19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만드는 것만으로 그칠 수준의 얘기인가, 보다 근본적인, 근원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는 2017년에도 18년에도 19년에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입이 0원이었는데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환기나 이야기들, 이런 담론의 장들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이렇게 오다가 지금의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에 맞서서 이게 마치 코로나로 인한 위기인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포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얘기되고 있는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 사업 전체를 갖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그 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경으로다가 이제 전담 창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사업 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대책의 운영에 대한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이런 좀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과 관련된 리서치를 하다가 좀 지자체들이 지금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지원 정책들이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문화재단에서 지금 5개 정도의 지원 대책들을 갖다가 내놓으셨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얼핏 보면은 사실 기존의 이렇게 지원 사업 형태의 공모형 지원 사업 형태의 지원처럼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어쨌든 이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과정 중심의 설계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코로나 시기를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시간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셨다라는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딱 이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들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산이라든가 결과 보고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폭 간소화해서 어쨌든 요 시기들을 이 분들이 지원 사업이라는 형태로다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다가 좀 설계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문화재단과 같은 중간 지원 조직이 갖고 있는 행정적 한계를 갖다가 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다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자체의 이런 좀 지원과 관련된 것들 보면은 어쨌든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들로 있어서 기존 지원 사업들을 좀 변형해서 활용한다라는 한계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예산들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어렵게 된 대형 지역 문화예술 사업들의 남는 예산들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좀 있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형태의 지원 방식들, 실험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를 떠나서 좀 새로운 지원 사업과 어쨌든 그런 지역 차원에서의
지역 문화 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활동의 어떤 좀 기준점들이 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존에 했던 작업을 다 배제하고 또 다른 어떤 컨텐츠 개발, 사회적 가치 그런 걸 연결하는 이 기금 시스템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중간 단계를 한번 예술가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수많은 기금에 다 피로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고 저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지금 정책적인 패키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예술계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서로가 배타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각 기관과 예술계 종사자들 이런 조직들이 서로 협력해서 사업들, 정책들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은 공연 관람의 형태나 공연을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을 제작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 지원 사업이 또다시 떴고 그것 때문에 좀 더 피로도가 높아졌다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감각이었고, 그렇다면 정말 긴급 지원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원 정책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대응을 연구하고 스터디하는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예술대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청년 예술가들이 사실상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내에 있는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예술가들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향후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사회적인 제한의 안정적인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좀 모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자체 기초와 이런 이제 현장과 그리고 광역과 이제 중앙이 어떤 협력 관계 안에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계획들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 종합적인 계획의 부재와 그리고 컨트롤 타워 부재,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갈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을 뭐 잔뜩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 이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쨌든 중정부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라든가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현장의 예술가들에게 주는 신뢰감이라든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은 사실 별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좀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독일이든 영국이든 관련된 독일 예술위원회에서 한 얘기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베를린 그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별도의 대책들, 문화예술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 별도의 대책들을 제시를 하시면서 어쨌든 예술이나 문화가 오히려 이러한 지금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각자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들을 지탱하고 연결해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가치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갖고 있는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 같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영역의 문화가 있으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되는 것이 문화가 아닌 영역에 자리할 수 있도록 어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기본소득이라는 거를 진짜 진지하게 좀 고민해보자. 그럼 이제 왜 예술인들이 자기 증명을 하면서 피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산을 위한 기본 소득들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그 기본 소득들을 바탕으로 그 위에 이제 예술은 재생산 구조를 또 더 나은 재생산 구조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고강도 거리두기 관련해서 사실은 그 가장 약한 데부터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급하게 논의하되 이 시급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서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제까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했었고요. 이후에 조만간에 이 토론 결과 정리와 함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단위들이 이후 논의를 또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만들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3시간, 딱 3시간 걸렸네요. 저희가 3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오후 6시인데요. 3시간 동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